입문부터 시네마틱 영상까지 진행되는 아바타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지금 아바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볼레로입니다. 오늘은 좀 아바타 프로젝트 종합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바타를 사용하며 이렇게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종합 점검 편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는 제 원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1.7인치/1 시모스 센서, 그리고 155도 화각을 가지고 있고 f2.8, 그리고 12월 8일에 업데이트된 시피트 D 시네라이크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고요. 약간의 관호출 정도는 유의미한 커버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 크기로 인한 저조도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의 노출 오버가 되는 그런 거는 유의미한 커버가 되니까 그 선택지가 나올 때는 약간의 노출이 오버되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ND 필터 쓰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안부 디테일은 얘네들이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스테디인데요. 스테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락스테디 그리고 호라이즌 스테디 두 가지 모두 훌륭합니다. 자이로 플로우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락스테디랑 자이로 플로우랑 뭐가 더 뛰어날까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해봤는데, 요 락스테디와 자이로 플로우를 운영을 할 때 둘 다 스무스한 비행을 했을 때 저는 락스테디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로 플로우가 기능은 좋지만 나쁘진 않아요. 크롭을 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부드럽게 조정을 하고 크롭을 안 해도 조금 화질에 손상이 많이 생겨요. 화질 손상뿐만 아니라 색공간이 약간 틀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자이로 플로우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그 처리 과정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락스테디를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더 연습을 할 것 같고요. 그 자이로 플로우 같은 경우는 광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락스테디를 이용을 해서 리니어, 그러니까 광각, 초광각 그리고 표준이 있는데 표준에 조금 더 가까운 화각으로 촬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호라이즌 스테디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인 촬영,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딱 밀고 가는 그런 컷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라이즌 스테디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샷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 사용한다면 크게 영상 촬영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둘 다 너무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훌륭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이로 플로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엔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자이로 플로우는 변환하는 과정이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아바타 이제 기체 성능 부분인데 두 가지 시뮬레이터를 좀 많이 돌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언크래시드, 하나는 이제 트립 FPV. 시뮬레이터에서 하던 것보다 오히려 실제로 운영하는 게 더 확실하게 잘 움직여준다, 더 가볍게 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고, 물론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볍게 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쓱 내려오는, 이렇게 약간 좀 자유낙하하듯이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자유낙하하듯이 내려오면 얘네들이 이제 털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현실은 확실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스로틀을 좀 쳐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하고 그 시뮬레이터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향 감지 센서가 있어서 충돌을 방지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바타의 경우는 20cm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간다 되어 있는데, 너무 빗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요. 언제가 또 너무 턴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아바타.
많이 긁히고 까이고 뭐 한번 기체 수리까지 받았죠. 생각보다 튼튼하니까 정말 내가 주스러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연습거리에 있다면 더 과감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마 실전에서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많은 분들도 느끼시다시피 N모드로 날리면 채공 시간 뭐 한 5분? 또 스로틀 많이 당기면 뭐 4분? 5분? 뭐 이 정도밖에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뭐 한 3발 가지고 뭐 이렇게 연습하러 갔다가는 뭐 한 20분 연습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9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충전을 계속하면서 한 스팟당 2-3발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뭐 하루에 한 6스팟 뭐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초고속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돌면 한 배터리 한 6발에서 한 8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정말 안전빵으로 간다 치면 8발 이상 그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촬영할 일이 물론 많이 없으시겠지만 상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뭐 찍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터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차량에서도 계속 충전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걸 미리 테스트를 다 해보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발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파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좀 리허설하고, 여기 지역에 뭐 있나, 어디에 전기줄 있고 뭐 어디에 무슨 뭐가 있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배터리 한 발 정도는 무조건 쓰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통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아바타는 재원을 좀 살펴봤는데 2.4GHz 대역하고 5점 몇 대역 직진에 강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아바타하고 이 사이에 원패물이 딱 막고 있다. 이렇게 막으면 얘는 통신이 끊기거나 아주 약간 휘어가지고 조금 막 지직지직하고 그러겠죠. 그 건물 뒤로 날리거나 할 때 얘가 정말 두께가 두꺼운 건물 같은 경우는 통신이 끊어져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건물 뭐 상단 이렇게 이 정도로 살짝 비껴나는 것 정도는 좀 괜찮은데, 건물 꼭대기가 여기 있으면 꼭대기 근처로 이렇게 살짝 가리는 정도까지는 얘가 커버를 치는데, 완전히 뒤로 숨어버리면 못 돌아오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섬에 날렸다가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파수가 한번 끊겼는데, 그 끊긴 시점에서 다시 그나마 좀 주파수가 붙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굉장히 아찔한 부분이죠. 섬이면 분명히 바다 한가운데고,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감을 좀, 통신에 대한 감도 좀 익히셔야 될 겁니다. 미리 사전에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날리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면 이 정도 가면 대충 끊기겠다, 이제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핵해서 10km, 제가 볼 때는 2km만 날아가도 다시 돌아오는 배터리 걱정돼서 얼마 못 찍고 와요. 2km도 아니죠. 제가 한 1.5km 정도 이렇게 날려봤었는데 섬에 1.5km만 쭉 당겨서 갔다가 몇 바퀴 돌다가 한 30%에서 40% 남기면 다시 와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맞바람치는 환경에서는 30%도 어려워가지고 진짜 배터리 10% 미만일 때까지 날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통신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얘가 못 돌아올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생명줄이고요. 배터리도 생명줄입니다. 잠깐 장비 소개를 좀 하자면, 보이시는 이 빨간색 이 가드 범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좀 더 앞부분에 좀 충격을 많이 막아주는 요금도로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더스트 가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옆에 하나 깨졌는데, 얘를 달아놓은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얘가 충격을 얘도 충격을 받으면 금세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붙여놨고,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눈에 띄는 색으로 해놓으면 찾으러 갈 때 잘 보여요. 그 ND 필터는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그네틱의 장점은 뺐다 꼈다 쉬운 거고, 단점은 한번 부딪힐 때마다 ND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죠. 편하기는 한데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편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뒤에 뭐 날아가지 말라고 가드가 많이 있을 텐데요. 배터리 웬만하면 빠지진 않습니다. 단지 얘가 기스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라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가 뭐 깨진 적은 없어서. 만약에 배터리 깨지면 AS 맡기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 중에 이런 게 있죠. 배터리를 끼우는 요 슬롯 같은 게 있고, 요 배터리 케이스 뒤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요런 선 정리하는 클립, 요것도 배 타고 넘어오는데 몇천 원 하더라고요. 실리콘 보호 패드 해놨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방인데, 가방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나 이런 가방 절대 사지 마세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바타는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게 되실 거고요. 붙이지 않으실 분들은 저런 가방을 사셔도 되는데, 붙이게 되면 가방 사이즈가 이게 딱 맞춰져 있어서 아바타나 이런 기타 장비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가방을 사실 때는 웬만하면 백팩 형태로 된 걸 추천해 드리고요. 백팩 형태로 된 거는 뭐 여기저기서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DJI에서 나오는 정품 백팩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백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을 사용하시면 이런 것도 바로 이거 빼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굳이 계속 매번 돌리실 필요가 없죠. 얘가 수신 감도를 증폭시켜 준다고 해서 달아놓긴 했는데,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얘가 닫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었는데, 그 쿠셔닝 역할로는 꽤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냥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촬영용으로는 괜찮게 나온 기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감독님들이 탐내실 만한 기체인 것 같고, 촬영과 기록에 일단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얘는 뭐 충분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운더리가 넓어서 입문용으로도 충분하고, 이미 FPV 1세대를 경험하시는 분들, 뭐 레이싱 드론,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재미없는 드론이 될 수 있어요. 속도도 느리고, 그 자세 제어라는 부분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모션 컨트롤러.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왜 끼업하냐 뭐 학을 떼시는데, 실내용으로는 좋은 컨트롤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실내에서는 저라면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 같고, 좀 넓은 실내에서 뭔가 좀 다이나믹한 걸 보여준다 그러면, 다이나믹한 거는 물론 그 아크로모터니까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겠죠. 그런 이제 선택지가 충분히 주어지니까 굳이 이거를 버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JI 아바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 센서에서 나오는 이 한계는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기체가 마포 센서 정도 달고 나오면, 아니면 1인치 센서라도 그 정도 달고 나오면 좀 행복하게 잘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총평을 마무리할게요. 촬영용으로 괜찮다, 입문용으로도 괜찮다. 하지만 정말 고수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기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고, 상업 촬영을 계속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편은 이제 이 편으로 마무리가 되고, 서해안과 남해안 이제 일대 촬영했던 소스들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